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오늘 월요일 8월 마지막 날 그러면서 9월로 연결되는 그런 날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장 정리하면서 과연 9월과 10월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전략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개의 좀 사항들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아시지만 그 생각보다 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이 요즘 며칠째 코스닥을 사요. 오늘도 2,5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8%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1.18%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이 넘게 팔았고 또 개인들은 여기서 1조 5천이 넘게 샀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개인과 그 외국인 간의 그런 서로 겨루기가 힘겨루기가 또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지수가 빠진 날은 개미는 삽니다. 그래서 오르는 날은 또 개미가 팔고요. 개인들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력이 외국인보다 개인이 더 커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비교적 그 시장을 보는 포커스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개인들은 상당히 이제 산발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되죠.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성장주의 얼굴마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IPO도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가 좀 뭔가 시장에서의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속절없이 헤맸어요. 좀 오전장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뒷심발이를 못하면서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를 거듭해서 반복했는데 뭐 끝내기는 1,500원 정도 오르면서 끝냈지만 어떻게 보면 겨우 최면치레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IPO에 관해서는 예상 우리가 이제 청약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예상 비율이 한 1,000대 1 정도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1,470대 1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동원되는 그 자금이 지난번에 SK 바이오팜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31조를 과연 이번에 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 증시에서의 개인 투자가들의 그 어떻게 보면 힘, 이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또 특별히 또 재미났던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는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현대차하고 SK텔레콤하고는 우리가 좀 이 노려보는 종목으로 트레이딩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아직 이게 메인 종목으로 편입하는 데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좀 남아있지만 트레이딩으로는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떨어질 때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SK텔레콤은 오늘 재미났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대차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주로 해서 뭔가 이거를 물건을 만들려고 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이거를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매매를 보면.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여실히 나타났어요. SK텔레콤이 종가에서 거의 130만 주가량, 그러니까 종가 단일가에 130만 주가량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서 4,500원을 올리면서 플러스 5,500원으로 끝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거의 130만 주에 해당하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참여가 거의 80만 주 이상 8, 90만 주 이렇게 된 거예요. 단일 창구로. 이거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외국인들이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답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SK가 그 자사주 매입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의료업체하고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SK를 외국인들이 좋게 본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종가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오늘 4,500원. 현대차가 굉장히 장중에 좋았는데 끝에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관이 좀 만드는 거라 왜 그러냐면 현대차를 보면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현대차를 오늘.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팔지 않았다면 현대차도 강하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 상위 랭커 중에서는 SK텔레콤이 유일합니다. SK텔레콤이 외국인들이 1,084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633억 때리고 개인도 428억 팔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오늘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주요 종목 중에서 상위 랭커 중에서 현대차, LG화학, SDI 이 세 개만 기관이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 다 팔았고 개인은 SK텔레콤 빼고는 다 샀어요. 떨어지니까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는 뭐 1,400억 순매수, 카카오는 928억 순매수, 삼성전자는 5,502억 순매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5,300억 정도.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 선물을 계속해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끝에 끝날 무렵에 한 7,500억 정도 그 선물 매도해서 4,200억 정도로 급격하게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도를 많이 했는데 글쎄요, 이유를 찾자면 MSCI 그 리밸런싱이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러분 알지만 이제 내일부터 MSCI 편입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시젠, 뭐 알테오젠, 신풍제약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새로 편입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시즌 알테오젠, 신풍제약 같은 게 새로 편입된 거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한번 그 내일부터 들어가는 그 기준가, 내일 동시 초가의 기준가가 오늘 종가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리밸런싱 관계로 해서 좀 많이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일회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또 오늘은 시장이 올라도 괜찮은 장, 떨어져도 괜찮은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이슈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올 거 다 나오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뉴욕 시장을 쉬었으니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장을 스타트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오늘은 뭐 떨어져도 올라도 다 말이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결국 시장 전체가 가라앉았고 또 시장의 메인주들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장기 소외됐던 뭐 경기 관련주 또 특히 이제 음식료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이렇게 거리두기 뭐 이렇게 해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였는데 이게 뒷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가가 움직이려면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써먹었는데, 시진핑 방안도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끌고 왔던 5개월 동안 연속해서, 오늘까지 5개월 동안 연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왔던 이 기술 성장주들이 편하게 다시 가려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나는 미국의 연준 문제 해결됐어요.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더라도 금리 안 건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뭐 이건 잡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5개월 동안 올라온 거에 비해서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아요. 가격 조정.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주식 살만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오늘 이제 54,000원대 왔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 생각에 내일은 뭐 전체 흐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일은 뭐 몇백 원 반등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격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경기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랐다. 그래서 간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이건 이유로서 적합치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뒷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뒷심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뒷심도 발휘되고 새로운 경기 관련 주면서 성장성의 무게를 두는 둘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현대차, SK텔레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오늘 이제 9월 시장을 앞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호되게 오늘 한번 시장의 그런 맛을 봤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아침에라도 그냥 팔아버릴 걸 그랬나 봐. 뭐 이런 생각. 이게 이제 9월, 10월에 잦아들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동안 5개월 동안 사실 조정다운 조정을 못했어요. 이 시장의 주력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바뀜이 필연적이다. 물론 이 기술 성장주들이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성도 있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잡아빼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5개월 넘어서 이제 6개월 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조정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미 시장에선 시작됐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의 자료를 보면, 미국 대선은 이제 11월이잖아요. 근데 11월 초니까 9월, 10월 장이 되게 나빠요. 그리고 11월 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9월, 10월 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요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면 11월부터는 굉장히 좋게 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대통령이 새로 되면 뭐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도 그렇고 뭐 바로 긴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전망을 막 내놓고 뭐 그러니까,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뭐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9월, 10월을 우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넘기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조정권이 길어지면 10월까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9월, 10월이 되게 아주 지루하지 않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달려오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뭘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지내야지 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골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딴 거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뭐 이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주식시장에 뭐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하나도 안 놓치고 전부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 하겠다. 아,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골든 포트폴리오인데 골든 포트폴리오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 이제 언택 관련된 거.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현대차, SK텔레콤. 자, 그러면 비교적 언택은 좀 덜하지만 2차 전지서부터는 그 밑에 딸려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형주, 거기에 또 소재, 뭐, 소부장 관련 이런 것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면 그 밑에 밸류체인 회사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SKT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해서 거기도 밸류체인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함한 이 안에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바이오는 또 자꾸 어떤 분이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러는데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좋긴 한데 새롭게 하시는 분이나 그러면은 바이오가 아닌 지금 말씀드린 그쪽이 더 낫지 않나. 뭐가 위험성이. 근데 바이오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이게 안 올라서 위험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게 이제 모든 게 코로나에 목을 메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는 뭐 그냥 바이오 회사 웬만한 회사는 다 코로나19하고 관련 있는 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성이 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 이러면 뭐 전부 마스크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유행 탔다. 유행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년은 내가 알겠는데 내일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는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결과를 낼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일 시장은 난 모르겠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긴 호흡으로 보십시오 이러는데 이제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뭔지 잘 이렇게 안 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난 내년은 알겠는데 내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의 내년은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겠는데 내일은 나 잘 모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일 좀 빠지든 오르든 난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 진짜 4월 전에 구성하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진짜 뭐 팔아도 되죠. 팔고선 주식 안 해도 굉장히 많이 이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메인 포트폴리오 그냥 묶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다만 신규 진입이 이제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9월, 10월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9월, 10월에 조정을 크게 준다면 신규 진입하는 분들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떨어지는 날마다 반드시 분할해서 산다. 반드시 분할해서 산다. 차이점은 뭐냐? 포트폴리오가 텅텅 비어있는 분은 10번에 나눠 살 때 그 10번에 해당하는 거를 주가와 관계없이 일단 첫 번째 샷은 그냥 쏴라. 그래서 일단 사라. 그 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써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방법을 따라주시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LG화학도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이거 계속
전 LG화학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간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죠. 예, 그렇게 봐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과정 없이 그냥 계속 내리 뽑아서 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갖다가 그 사업부를 분리해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LG화학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분리해내는 방법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있어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면 좋죠. 그게 뭐냐면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건 그 배터리 사업부만 떼어내서 만드는 회사가 그냥 동시에 상장사인 거예요. 그냥 동시에 상장사. 그러니까 LG화학하고 새로운 배터리 회사하고 두 개가 다 상장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식을 다 가지고 있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편하죠. 근데 이제 물적인 거는 LG화학 오너는 좋아요. 오너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회사를 그러니까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그렇게 되면 뭐 지분 관리도 좋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타의 문제. 또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어마무시한 그 자금을 어떻게 이제 끌고 오느냐에 하는 또 문제는 또 남겨 있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더 낫죠. 뭐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LG가 이제 뭘 택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뭐 LG화학이 움직임이 이것 때문에 그 사업부 분리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정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오늘 LG화학을 외국인들이 1156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기점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이익 시현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골든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한다. 그래서 골든 포트폴리오는 언택,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SK텔레콤 포함한 5G 관련 이쪽 하나, 또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대차를 관련된 그쪽에 또 하나, 이렇게 안에서만 나는 시장을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내년 시장은 알겠는데 내일 시장은 모르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이 9월, 10월을 넘기는데 되게 편하다, 멘탈이. 그 다음에 메인 포트폴리오가 굳건하게 구성되어 있는 분은 나머지 가지고 트레이딩 매매, 왜?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9월, 10월은. 그래서 트레이딩 매매도 제법 할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분할해서 떨어진 날마다 샀다가 매도 때는 완샷의 매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9, 10월이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우리가 메인 포트폴리오에 넣고자 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이걸 호시탐탐 노려야죠.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매매는 뭐 메인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사람이건 아니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를 병행하면서 이 시간을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미국 시장은 그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주식을 더 줬죠. 액면 분할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액면이 분할되는 거죠. 4주, 5주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방법에 그래서 이제 간밤에 들려오는 뉴욕 시장에서 걔네들이 과연 그 직전가 나누기 4, 나누기 5 가격보다 어떤 형태를 띄우느냐가 상당히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finbiz.com 좀 보시고 저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시장이 과연 이제 9월 첫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고 정리해서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